조직 관점에서 어떤 비슷한 패턴들을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은 어느 장기에나 존재하는 셀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크로페이지, 파이브로블라스트, 엔도텔리얼 셀, 뮤랄 셀, T셀, NK셀들은 어느 장기를 보나 웬만하면 존재하는 셀들이라서 이 셀들의 상태를 보고 장기들을 한번 분류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은 어프로치를 적용해봤고, 그래서 티슈 피노타입을 한 10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티슈 피노타입에는 파이브로틱 티슈나 캔서가 같이 모여있는 T 피노타입이 있고, 여기에는 비단 T셀뿐만 아니라 마크로페이지, 엔도텔리얼 셀 같이 다양한 셀들이 어떤 셀들이 이렇게 캔서 또는 파이브로틱 디지즈를 같이 정의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기대했던 대로 이뮤노로지컬 디스오더 여러 것들이 티슈에서 같이 모이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액티베이션되는 이뮤니티에 기여하는 여러 셀 타입들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느 셀들이 주로 같이 관찰되는지 이런 패턴들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이뮤 액티베이션 됐을 때 같이 일하는 세포들과 그리고 티슈 데미지가 왔을 때 같이 일하는 세포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부에서 인터페론 리스폰스로 이어지는데 파이브로블라스트 인터페론 리스폰스는 좀 독자적이고, 이것이 마크로페이지나 T셀로 이어지는 순간 최종적으로는 이게 하이폭시아까지 결합이 됐을 때 이그저스턴 되는 이뮤니티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글로벌한 패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 관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는 아까 처음에 보였던 스페이셜 오믹스 데이터를 다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셜 오믹스 데이터도 역시 다양한 컨텍스트 그리고 다양한 티슈에서 모아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저희가 유니버설 셀 아틀라스 어테이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 장기의 조직의 스페이셜 데이터, 병리적인 데이터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쭉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세포들이 서로 주변에 있는지를 이렇게 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 CXCR4로 발현하는 엔도텔리얼 셀, 이 엔지오제닉 엔도텔리얼 셀인데, 이 엔도텔리얼 셀은 항상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 TNF-56라는 마커를 발현하는 뮤럴 셀과 완벽하게 코로컬라이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이 두 세포는 항상 같이 일하는 세포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세포들은 암에 굉장히 특이적으로 관찰이 되면서 이 하이폭시아에 굉장히 좋은 홀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전략에서 이런 세포들을 타겟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이런 스페이셜 오믹스가 지금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서 캔서 필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저희가 직접 만든 데이터인데, 이렇게 암이 이볼루션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그 근처에 생기는 터셔리 리포이드 스트럭처들의 구조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어노테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오토이뮨이나 오토인플라마토리 질환에 대해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수술 조직이나 바이옵시 조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재미난 파인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테이크홈 메시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논문들을 다 읽어가면서 사람들이 만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것들은 캔서다, 이것도 어떤 캔서다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0개의 샘플을 커버하는데 4명이서 4달 동안 일일이 이것만 했을 때 이 정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여전히 학생들의 완성이 자자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자동화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벡터 인스티튜트라는 기관의 보안 교수님과 함께 GPT를 이용해서 이걸 자동화해볼 수 있을까라는 작업들을 요즘 좀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자동화 잘 된다, 꽤 잘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고, 그래서 80%에서 90% 이상 GPT가 저희를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요. 이제는 제가 좀 있으면 직장을 잃을 것 같고요. 그 GPT만 잘 활용을 해도 이런 데이터들을 얼마든지 가져와서 해석을 시킬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성이 앞으로 점점 낮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선제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재미난 셀들이나 마커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연구에 활용해 보는 시대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이 오늘 저희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연구는 제가 처음에 김성민 교수님, 최석준 교수님 이 두 분과 연구를 같이 많이 했고요. 저희 연구실에 특히 김성용 박사와 강준호 박사 그리고 김우재 박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클러스터링을 9개 BP랑 TP를 그렇게 나누셨는데, 이게 클러스터링 제가 알기는 이제 사실 숫자 정해주는 이게 슈퍼바이스드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룹핑을 하는지 숫자를 정해주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혹시 이렇게 9개나 7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시니까 좀 되게 다양한 질환들이 좀 웃기는 것 같고, 그걸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 클러스터의 개수는
제가 실제로 있는 거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한 이유는 저희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을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질환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개수가 크지 않고 아직은 그렇게 많은 질환들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데이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질환에서 볼 수 있는 레졸루션은 이 클러스터 개수가 적당하겠다라고 저희가 여러 클러스터링을 해보면서 현재는 골라놓은 상태이고요. 이게 프루프 오브 컨셉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정한 것이지 앞으로 생각해보면 이 TP와 BP라는 것이 10개로 끝나지 않고 이런 연구들이 계속 확장돼가면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계층적인 구조가 생겨서 TP1에서도 이 A타입, B타입 이런 식으로 분류가 쭉 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됐고 앞으로 관심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만들었던 분류 체계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잘 매핑해보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작업들을 좀 함께 해주시거나 많이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TP, BP를 많이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혜영 선생님.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블러드 데이터랑 같이 좀 컴바인해서 분석해 주신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보셨어요. 예, 사실 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아직 못 해봤고요. 지금 딱 해보고 싶은 것은 저기 정의된 그 질환들이 GWAS 측면에서 공유하는 어떤 쥔이라든가 SNP라든가 아니면 그 질환에서 많이 쓰는 상대적으로 잘 듣는 약이 무엇이 공유되는지 그렇게 두 가지 레벨을 지금 꼭 해보고 싶은 단계이고 지금은 인력난으로 인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지금 이 논문이라도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애쓰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 뒤를 당연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그런 거를 한번 코멘트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실제로도 아까 하고 있지만 뱅코나 풀갈은 약국에 가서 타와야 돼요. 하지만 아까 같이 만든 건 이렇게 간단하게 희석해서 바로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가 봤던 증례를 들고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큐트 포스트 오퍼레티브 엔도살마이티스 환자입니다. 3주 전에 백내장 수술했고 오칼에서 타스라고 의심하고 INA도 하고 해봤는데 안 좋아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이런 할충동도 있고 안전도 좋지 않습니다. 인트라비테랄 포비돈 아이오다인을 인식했습니다. 2주 후에 이틀 뒤에 하이포피온은 없어지고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하지만 포비돈 주사를 누르면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유리체 혼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체 절제소를 했고 체중 실험은 0.7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로 급하게 생긴 엔도살마이티에서 제가 저희가 했던 증례를 모아보니까 포비돈 아이오다인을 넣었던 분과 안티바이오틱스를 넣었던 그룹을 보면 하이포피온의 비율이 2를 1으로 안티바이오틱스에 비해서 더 빨리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는 횟수도 더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인트라비테랄 인젝하는 횟수도 더 적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딜레이드 엔도, 바이오필름이 생기는 이런 딜레이드 엔도에서 어떤 효과를 가질까요? 84세 남자 환자가 왔고요. 한 달 전부터 시력이 점차 나빠진다고 했고 백내장 수술은 석 달 전에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시면 렌즈 뒷면으로 뭔가 이렇게 염증이 있고 전방에도 염증이 심하고 유리체 염증이 심합니다. 주사를 놨었고 주사 이틀 후에 이런 염증도 좀 많이 없어지고 그 안주도 어느 정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보통 이제 딜레이드 엔도살마이티스 같으면 IOL을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포비돈 아이오다인 계속 여러 번 찌를 수 있나? 이걸 예전에 우리 유니알 OBB 문제됐던 풍갈 엔도살마이티스 환자입니다. 딴 데서 인트라비테랄 안티풍갈 찔렀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왔고요. 처음에 이제 리무벌 하고 인트라비테랄 포비돈 아이오다인 인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7일 뒤에 한 번 더 인젝했고 두 번째 인젝하고 7일 뒤에 좋아졌습니다. 결국 마지막 면 사진이고요. 결국 이 환자의 서머리를 해보면 인트라비테랄 포비돈 아이오딘이 7번 찔렀습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 없이 좋아졌습니다. 엔도지너스 엔도 환자입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에 입원던 환자고요. 이렇게 눈에 보면 퍼스가 이렇게 스파인까지 침범했던 환자고요. 왔을 때 LP 네가티브 왔었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는 환자였고요. 인트라비트럴 인젝션하고 어쨌든 염증은 조절됐습니다. 글라우코마오피, 이게 아메드 밸브가 있는 거고요. 하이포피온이 생겼고 하지만 주사 놓고 3일 되면 하이포피온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인트라비트럴 인젝했던 경우도 이와 같이 주사를 놓으면 하이포피온은 하루만 지나면 없어졌고 유리체 혼탁이 남아서 비테록tom을 하고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포비돈 아이오다인은 입니다. 저보다 앞서 너무나 발표를 잘해주셔서 모든 질문을 이승훈 교수님이 대답해 주실 것 같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놓입니다. 저는 일단 조금 간단하게 화성 폐설물증이 약과 함께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요양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는 중에 최근에 이제 발열이 생기면서 폐렴이 있었는데 폐렴 때문에 입원해서 이제 온갖 약을 다 때려 쓰면서 검사를 했더니 전신적인 이제 치료는 조금 두렵다고 하시고 자기는 많이 와도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고 하셔서 이러면 치료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다가 일단은 어떻게든 잘 설득을 하고 보리코나졸을 먼저 넣어보고 안트리샴바에 컬처를 했지만 양이 적기도 했고 뻥갈의 특징상 잘 안 나왔습니다. 일단 더욱더 시력이 안 좋아지고 나빠져서 보리코나졸을 한 번 더 하면서 억지로 일주일에 한 번만 더 주자고 했는데 점점 더 나빠져가지고 이때 이제 저도 이제 포비돈 아이오다인을 선택했습니다. 포비돈 아이오다인을 놓고 나서 보니까 조금씩 좋아져서 저도 3번 정도를 놓고 나서는 자기는 주사를 절대 안 맞겠다 그래서 주사를 못하면서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었는데 주사를 안 해도 3번의 포비돈 아이오다인 주사 후에는 상당히 눈이 개선을 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결국 앞서 포비돈 아이오다인의 이제 장점을 쭉 말씀 주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게 무슨 균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포비돈으로 일본 연구자들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원액인데 잘 섞어서 1.25%